정부가 노인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고령자 주거시설인 시니어 레지던스를 활성한다고 합니다.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하고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부실 운영으로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 실상이 어떤지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분양형 실버타운의 지독한 현실과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꼭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경험이나 사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과거에 활발했던 시절과는 달리 외출을 자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만들고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젊었을 때와 달리 신체적인 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실버타운일 텐데요. 하지만 맹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랍니다. 첫째로는 식사를 꼽을 수가 있지요. 셰프가 만든 고급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 화려한 플레이팅과 독창적인 맛에 감탄하며 즐겁게 식사를 하지만 지속적인 반복 속에서 그 특별함이 사라지기 시작하지요. 결국 사람들은 마음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찾게 되고 그런 이유로 집밥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지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음식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기대하며 입주하지만 사실 그 기대가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아니 한 달만 지나더라도 같은 메뉴가 반복되면 결국 질리게 마련이죠. 어떤 실버타운이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달 셰프를 바꾼다고 해도 같은 식재료와 비슷한 조리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음식에 대한 흥미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그 특별함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결국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아무리 고급스럽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입맛은 쉽게 변하고 반복되는 식사에 대한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의 다양성과 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취향과 경험을 반영한 맞춤형 식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음식에서 해방된다는 기대는 초반에만 지속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에 놀러 갔을 때 거기서 제공하는 식사를 거의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사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실제로 먹어보니 그 맛이 별로라서 결국 밖에서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좁은 집에 큰 냉장고를 들이시더니 직접 요리를 해 드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이 맛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돈은 나가고 한 끼는 해 먹고 결국 밥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밥의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살 때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공간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죠. 예전 아파트에 살 때는 쿡평이라 노인분들이 살기에도 넉넉했는데 실버타운은 방 하나만 따로 있는 구조가 많아서 오히려 좁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방 안에만 있으면 정말 독방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답함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비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로비에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모여서 게임도 하고 당구도 치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니까요. 모든 사람이 사이좋고 친하게 지내는 사회는 결코 아닙니다. 각자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 파벌이 생기고 끼리끼리만 모여 앉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특히 앉아서 하루 종일 자기 자랑만 반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때로는 듣기 지치고 심지어 불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결국 소외감을 느끼는 건 오히려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버타운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방 하나에 갇혀 지내다 보면 답답함이 쌓이기 마련이고 로비에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에서의 소통이 즐거운 순간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 간의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싸우더라고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이 실버타운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기성이 짙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버타운의 문제는 단순히 생활 환경이나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명인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에서도 심각한 금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나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몇몇 호수가 차압에 걸려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입주자들은 진짜 불안해지죠. 보증금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보태서 등기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호수 하나하나가 개별 등기였고 대부분이 회사 소유라서 차압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힘들게 등기를 올리고 나서도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까지 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버타운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이라는 인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입주자들은 언제 불확실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실버타운이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금융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결국 다들 떠나려고 하더군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되죠.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득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실버타운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그 안에서 겪는 복잡한 금융 문제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버타운을 떠나는 이유가 다 있더랍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을 고급스럽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 보면 62대에 미리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버타운의 평균 연령은 80대에 가까워요. 70대에 들어가면 오히려 막내 소리 듣는 경우가 많죠.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살림을 다 버리고 좁디좁은 오피스텔 같은 공간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원래 살던 집과 비교하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시설과 서비스에 기대를 걸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이 따르죠. 또한 실버타운은 대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이 다르다 보니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그런 환경에서 더욱 힘들어질 수 있죠. 결국 실버타운은 많은 기대와는 달리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현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노후 생활을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시설이나 분위기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생활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60대나 70대에 실버타운으로 이사 간다는 건 아직 많은 욕심과 희망이 남아있는 나이니까요. 그 시기에 자신의 옷이나 소장품,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추억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인들만 있는 곳에서 섞여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끼리 까르르 웃고 노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노인들만 있는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기분이 자연스럽게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게 느릿느릿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갑갑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60대에 들어가면 80대나 90대 분들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게 나의 미래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입주가 불가하다고 하지만 막상 살다가 거동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보면 보행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처음에는 멀쩡했어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이 안 좋아지고 귀도 잘 안 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보면 노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이에요. 주거는 도심의 아파트에서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이나 여러 액티비티는 집 근처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훨씬 건강하고 돈도 덜 들고 이득이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사실 도심에 살면 편리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워서 건강관리도 수월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함께 활동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요가 클래스나 뜨개질 모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활동들이 몸과 마음 모두에 좋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커뮤니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댁도 그곳에 들어가셨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는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도 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너무 지치게 느껴졌대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셨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조식당에 가는 게 큰 스트레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드라이해서 뻗쳐 입고 내려온다고 하니까요. 그 어르신은 원래 화장 같은 건 잘 안 하시고 편안한 걸 좋아하셨는데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가야 하니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다른 분들은 다들 곱게 단장하고 나오는 걸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커졌던 거죠. 결국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고 결국은 생활이 힘들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니 생각보다 힘든 점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모였다 하면 다들 자식 자랑이었대요. 정말 그냥 자식 자랑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듣고 있으면 귀가 썩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내 딸은 해외에서 일해.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지치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듣고 있다가도 나중에는 그런 자랑 이야기가 너무 싫어지셨대요. 그 어르신은 그런 자랑이 별로 의미 없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자식 자랑은 다들 하는 거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서로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가 빠져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너무 피상적이고 서로의 진짜 마음이나 고민을 나누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런 모임이 스트레스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워낙 말수도 적으시고 있는 척 잘난 척 안 하시는 분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계시니까 사람들은 저분은 세상에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진 게 없고 예전에 하던 일이 별로고 자식들이 별로면 저렇게 지내는 거겠지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였죠. 난척을 안 하시는 거지 실제로는 돈도 많고 직업도 좋으셨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정말로 겸손한 분이라서 자신의 성공이나 자랑할 만한 일들은 전혀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는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저렇게 조용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겠지 하면서 쉽게 판단하는 거죠. 자식들이 이번에 집에 왔는데 뭐를 가져왔는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지 궁금해하면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쳐다보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패션쇼를 보는 것처럼 서로의 스타일을 평가한듯하고요. 다 늙어서 늙은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것보다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게 확실히 덜 늙는 요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그들의 에너지도 느끼고 새로운 트렌드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젊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반면에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는 무리에서 지내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무겁고 서로의 이야기나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자칫하면 정체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팝을 형성하는 거 진짜 어유 나이 들어서도 그런 거 하는 걸 보면 좀 씁쓸해요. 어릴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무리짓고 다니고 그러면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평가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성숙해질수록 더 포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좁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 게 진짜 사람 사는 맛 아닌가 싶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들 경쟁적으로 차려입고서 자랑 배틀을 벌이는 걸 보면 솔직히 피곤해 죽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입어야 하지? 하고 고민하고 나갈 때마다 누가 더 멋지게 입었는지 신경 쓰고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옷을 고르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가고 싶어도 저 사람은 오늘 뭘 입었지? 하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옷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 경쟁심이 생기고 이게 진짜 악순환인 것 같아요. 결국은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도 피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는 게 가끔은 재밌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진짜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나가서 소소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요즘이에요. 고급 실버타운의 현실이 그닥 밝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무조건 실버타운을 맹신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노후를 계획하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